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캬.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홍상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그냥 곧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늘 네. 보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네네. 지난 한 주 동안 패스트트랙 대한 논쟁이 여야 양쪽에서 참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론이 벌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선거제도 개편한 다음은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서 의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또 야당 쪽에서 단식까지 하면서 네. 지난해 말입니다. 예. 지난해 말이죠.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여당과 야당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지역구 숫자를 줄이고 전국구를 75석으로 늘리자. 지역구는 225석을 하고 지역구는 비례는 75석으로 해서 300석 안에서 네. 그리고 연동형을 받대 50%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 이게 이제 합의한 내용인데, 근데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이 원래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두 당 세력이 합친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게 가장 명분이 있고 올바른 아니다. 우선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이 내가 한 표를 찍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표가 되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취지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야당들이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명분 속에서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많은 여론도 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아닌 유일하게 지금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장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역사상 제1야당을 빼놓는 상태에서 선거법이 결정된 적이 없고 두 번째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선거법만 고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수처하고 검경 소위 조정이 안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여기에 대한 염려를 군 두더기 끼어넣기 이거는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김관영 대표는 당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원내대표를 내놓겠다. 또 바른당의 아까 방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이종대의 어떤 들놀이 같은 이런 선거법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거기다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5.18 보상 문제를 떨기다. 조건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지금 상황은 많이 내용과 외형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서 의원님, 이 같은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있는 상황을 보면은 김학의 차관이 벌였던 사태.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지금 연예인들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 이 부분들을 처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검경 사건 검찰과 경찰 이 양쪽이 뒤엉켜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 차관 사건은 검찰이 열려 있고 지금 진행되는 버닝썬 이쪽 연예인 사건 경찰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 두 세력들의 균형을 잡고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하는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켜야
검찰을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을 그냥 두면 또 아니는 경찰의 비대해진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은 검경 관련법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3법을 함께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적 여론이죠. 예. 이 공수처법은 80% 이상이 지지를 해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처리 안 하고 그냥 둔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가 하나 있죠. 예. 그래서 그것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은 함께 이 상황이 좋은 쪽으로 정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저도 뭐 이 3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지만은 꼭 함께 걸어서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또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 선거법만 걸어가지고 했더라면은 더 네. 빨리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여야가 다시 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서련 의원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 선거법하고 국가기관의 기본을 존립하는 또 국민의 생존권과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공수처. 네네. 이러면 또 옥상 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별도로 떼서 국민에게 많은 이해와 그리고 많은 토론과 여기에서 얻어내는 결과로 가야지 네네. 선거법하고 같이 묶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법이 뭐 대통령 4명씩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도 그랬고 이런 참 칼날 같은 법이 있는데 또 공수처를 만들면은 지금 검찰은 뭐 할 것입니까? 옥상 오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옥상 오기 될 것이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공수처 만들면 공수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이것이 자칫 정권적인 차원에서 자칫 이걸 잘못 활용하면은 이제 독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별도로 아까 서른위원이 좀 여지가 있었는데 별도로 떼서 우리가 대국민 토론회라든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네네. 의견을 좀 들어서 전문가 또는 외국 상황들 이런 걸 봐서 결정해야지 선거법에 이놈을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끼워서 넣는 이런 중요한 법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그 국회 안에서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은 조율이 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저는 계시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무엇보다도 말씀 나온 대로 공수처법 특히 검경을 분리해내는 이 부분 꼭 필요한 이야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서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라 싶고 어떻게 하든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그러면 이게 패스트 트랙에다 걸면 되겠구나. 네네. 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네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핵심이 지금 바른미래당이고 한국당과 합쳐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데요.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처리를 하면은 예. 지금 그런 우려와 염려의 발생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얘기한 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에 새로운 또 제도가 만들어진다면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의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계 개편까지 전 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예. 단지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선거법 문제가 이렇게 졸속으로 그리고 끼어넣기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또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네. 원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정정당당히 여당답게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떼서 네네.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룰을 만드는데 어떻게 제1야당을 빼놓고 그리고 또 딴 걸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은 저는 원칙이 이미 위배되기 때문에 예. 자꾸 새로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국정이 그렇게 되면 혼란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선거법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질문 답변 안 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네네. 부분은 그럼 선거법 그거 부분에서는 이 선거법이 만들어지면은
이 여당인 우리가 불리합니다. 네네. 우리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자체가 당위성이 있고 국민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런 쪽이고 또 이 소수 정당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우리로서는 참 충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뭐 독재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거꾸로죠. 전혀 아니죠. 이거는 뭐 두 번, 세 번 되풀이 얘기를 해도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공수처니 검경 뭐 수사권 문제를 같이 껴넣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네네. 안 맞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부작용이라는 게 가다 보니까 해당자들은 물론 정당이도 처음에는 동의한 것 같았지만 지금 바른당이라든지 평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꾸 문제점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억지로 틀어매기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순리로 원칙대로 가면은 저는 될 일인데 이걸 국정에 놓는데 공수처가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 운영이 안 됩니까? 네네.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계 개편까지 네. 가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어제 정병국 의원이 이 시간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는요. 정계 개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이기고 뭐 이렇게 딱 절대 그럴 일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계 개편으로 보는 측이 저는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바른당에 몇 분들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고 또 이걸로 촉발돼서 정계 개편이 되면은 한국 정치가 또 저는 잘못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선거법 문제는 아주 명쾌하게 이뤄진다면은 네네. 뒤에 꼬리표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 수락해가지고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류가 미세먼지를 타고 온 이 기류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예.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을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예. 업적이 환경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없앨 수 있습니다. 예. 왜 없앨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70년대에 유럽에 산성비 사태가 났습니다. 네네. 유럽 산림들이 항폐화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들을 했었는데 이 해법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50개국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유럽 물론이고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50개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결국은 산성비 문제를 거기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는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중국에서도 뭐 북한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가들 네네. 지금 말씀드린 몽골까지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협력을 만들어서 예.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책임자는 유엔 사무총장 경험이 있었던 더군다나 환경 전문가인 환경 문제를 잘 다뤘던 이제 반기문 총장이 적임자로 네네. 생각하고 예. 대통령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였죠. 대통령 제안이 아니라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을 한 거를 손학규 대통령이 대표가 수용을 한 제안한 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받아서 네네.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은 거죠. 예. 이거 적절하고 그리고 적임자가 맞춰서 이게 들어앉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적절한 판단 그렇게 저는 보시겠죠?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반기문 총장이 이 부분을 맡은 부분은 예.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갖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는 집권당에서 4조 3천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전 초래한 것은 이 무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미세먼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반기문 총장이 이럴 수 있는 소위 계기를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네네. 대통령이 그걸 또 임명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또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네네. 환경 문제로 그래도 유엔의 총장하신 전문가가 예. 이 부분에 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정치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서른 홍문표 두 의원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오도록 하죠.